제가 궁금한 게 첫 수술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.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디테일 상담노트 지승열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평소에 어떤 부분 조금 고민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은. 일단 눈이 한쪽은 좀 풀려있고 한쪽만 쌍꺼풀이 좀 진하게 있어서 좀 짝눈인 편이고, 코도 매부리랑 코끝이 좀 쳐져 있고 그리고 이마가 좀 꺼져 있는 거랑 주름이 좀 팔자 쪽이 깊어지는 거,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. 전반적으로 라인 자체가 좀 얇은 느낌도 있고 비대칭도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. 간단히 눈 사이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. 39 정도 되고요. 일반적으로는 34에서 35 정도 되는데 39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, 몽고주름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. 원하시는 느낌 뭐 라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? 인아웃 라인으로 해서 인아웃 라인으로 선명하게 이 정도 라인 어떠세요? 괜찮아요? 딤을 했을 때 이제 라인이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아웃과 세미아웃 사이 정도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45도나 옆에서 봤을 때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 훨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코를 이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매부리가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고요. 코는 작고 조금 들려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입체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, 실제로 이제 코를 좀 세웠을 때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가 이제 앞쪽으로 좀 빠져나오는 느낌으로, 앞으로 뻗어나갔을 때 비순각이 적절한 느낌으로 코가 입체감 있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. 여기 부분 매부리가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편인데, 코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뼈랑 연골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지 라인이 좀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스킬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 안쪽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, 가운데 있는 비중력 연골이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코가 낮을 때나 수술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코 안에서 많이 휘어져 있는 게 눈에 띈다는 걸 볼 수 있고, 그래서 이제 합의각계가 오른쪽은 좀 눌려 있는 모습이고 왼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이 이제 뼈랑 연골 이어지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이 이제 매부리 부분이고요. 여기 뼈를 최대한 갈아내주고 실리콘을 덮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코까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, 나머지 이제 얼굴 부분의 볼륨 부분, 여기 뼈는 돌출되어 있는데 눈썹뼈 바로 위쪽에 이 부분이 조금 펴여 있는 게 보이시죠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식으로 얼굴 라인을 다듬는 식으로 지방 이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팔자, 턱끝 이런 부분들을 좀 너무 과하지 않게 라인 정리만 해줘도 옆에서 봤을 때 충분히 볼륨감 있는 얼굴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다 설명을 드렸고요.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궁금한 게 첫 수술이라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.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. 주변 지인들 중에 성형한 지인들이 좀 많았었는데, 누워서 잠을 자면 붓기가 덜 빠지니까 앉아서 잠을 자라,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붓기 빠지는 게 더 좋은지. 실질적으로 붓기라는 것은 수술하면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, 조금이라도 빨리 빼기 위해서는 이제 심장보다 더 수술 부위가 높게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또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러면 앉아서 자는 게 좋은 건가요? 이론상은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피곤하면 오히려 좀 붓기가 회복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추천은 약간 경사진 느낌으로 베고 주무시면 그 정도가 적당하지, 앉아서 주무실 정도까지는 굳이 필요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코 성형하고 구축이 무조건 생긴다고 하는데,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? 구축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, 100% 구축이 온다고 하면은 아무도 수술 안 하시겠죠. 실제로 구축은 보기 드문 현상이고요. 구축이라는 것은 코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, 실리콘이 있을 때 이제 실리콘을 주변을 싸고 있는 캡슐이라는 피막이 있는데, 그 피막까지 수축이 되면서 구축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. 좀 붓고 빨갛고 냄새 나는데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점점 구축이 될 수도 있어요. 코 수술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병원으로 연락하셔서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성형하기 전에도 일주일 정도는 술, 담배 하지 말라고 하고, 성형하고 나서도 약 한 달 동안 술, 담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, 전자담배도 안 되는 건지. 담배에는 여러 가지 유해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유해 성분들이 어찌됐든 혈액순환에서 혈관들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담배든 뭐 일반 담배든 마찬가지로 술, 담배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 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,
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소성형 후에 코 파는 거, 코를 평소처럼 전에 내 코처럼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. 그거 이제 어떻게 코를 파야 하는지. 면봉으로 너무 자주 건드리다 보면은 점막이 또 상처를 입거나 손상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간 주의를 해주는 게 좋은데, 생리식염수를 적셔가지고 살살살 빼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안 빠진다 그럼 억지로 빼지 마시고 차라리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안쪽 상황을 보고 빼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저는 수술하고 나서 매운 거 먹는 거는 상관없나요? 사실 매운 거 먹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뭐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겠지만, 수술 직후에 매운 걸 먹어서 혈관이 확장되면은 수술 부위에서 막 지혈해 놨던 부분들이 조금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간은 매운 걸 피하는 게 좋고요. 매운 것도 일주일이요? 약간 위험 인자를 피하는 게 좋아요. 다른 데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상태에서 회복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자극적인 음식이나 자극적인 유해한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실제 환자분 모시고 디테일하게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.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제가 하나하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